오늘 우리는 시간에는 좀 특별한 분을 연결했습니다. 서울을 책임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인구 1,000만 도시라서 그런지 이런저런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실지 박원순 서울시장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서울시장으로 벌써 한 8년 정도 일을 하셨어요. 글쎄 말입니다. 네, 세월이 시간이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박원순표 정책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스스로 자랑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글쎄 뭐 제 스스로 평가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네. 저는 지난 8년 동안 이 서울시정의 중심축이 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음. 그리고 개발과 토건에서 네. 사람으로 이동시킨 어떤 시대의 전환기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무는 거의 한 8조를 줄이고요. 네. 그 대신 복지 예산이 4조 원 돼서 11조까지 늘어났거든요. 네네. 그야말로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난 거죠. 음. 그리고 이것은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시대로부터 어떤 시민들의 공동체적 삶이 확장되는 네. 그런 시기도 했는데요. 네. 뭐 예컨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든지 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네. 그다음에 청년수당, 도시재생, 또 공공임대주택도 음. 지금 이제 제 임기 마칠 때 되면 거의 전체 주택의 10%가 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뭐 공공 자전거 따릉이 뭐 네네. 인기가 많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음. 저는 시민의 삶 속에 네. 고스란히 차곡차곡 쌓여간 시간이었다. 네, 그래서 네. 아마 사실 뭐 최근에 이 지자체 평가도 보면 네네. 우리가 종합 1위를 했는데요. 네네.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도 네. 도시행정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네. 리관유 세계 도시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또 제가 세 번도 시장이 됐겠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네, 자평을 하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같이 안 되는 일들도 좀 있었을 거잖아요. 아, 좀 그럼요. 네, 안 되는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그런 게 제법 있었는데요. 예를 네. 들어서 어제 이제 서울로 7017 그러니까 네네. 과거에 이 고가도로를 지금 차는 차 대신에 사람이 다니게 한 그렇죠. 네.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사실 뭐 처음에 굉장히 반대가 네, 많았죠.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비 오는 날 막 다니면서 주민들 설득도 하고 그래서 네. 간신히 음. 됐는데요. 네네. 그때 심지어는 뭐 남대문 시장 상인들도 반대가 심했는데 네. 저희들이 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화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2주년이 됐는데요. 네. 총 1,670만 명이 아. 방문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미세먼지를 처음에 재난으로 규정하고요. 네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했잖아요. 네네. 그때도 다양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또 이런 서울시의 과감한 시도가 마중물이 돼가지고 음. 지난번에 미세먼지 특별법 같은 게 제정이 됐죠. 그러니까 네네. 결국은 이런 이제 서울시가 추진한 혁신의 여러 정책들이 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까 그런 네네. 걸 개척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좀 힘든 일도 많고 네. 또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아. 뭐 그렇지만 결국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가야 될 길을 꾸준히 가다 보니까 네. 결국은 열리더라고요. 네. 시장님 그 미세먼지 이야기는 조금 뒤에 제가 따로 예, 여쭤보도록 예, 예. 하고요. 네네. 제로페이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이 네네네. 박원순표 대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별명이 제로페이 전도사예요. 이 별명 마음에 드세요? 예. 아니 뭐 그 말은 네. 결국 자영업자 살리기 전도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네. 이게 얼마나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인데 마다할 이유가 없고요. 뭐 그럼에도 저는 아름다운 불구하고 재단, 네, 네. 아름다운 재단 할 때는 기부 전도사라고 얘기 들었고요. 네네. 또 아름다운 가게 문을 열었을 때는 재활용 전도사라고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신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실적이 좋진 않아요. 예를 들어 결제 금액은 뭐 1월 평균 기준으로 4월 1억 한 760만 원 정도고 왜냐면 이게 신용카드 1월 평균 기준 하면 뭐 1조가 훌쩍 넘어가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요. 아직까지 네, 실적이 이렇게 좀 낮은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뭐 아직은 결과로 보면 아직은 그런데요.
사실 신용카드가 한국 사회 뿌리를 내린 게 40년이 넘었거든요. 아, 근데 네네. 제로페이 이제 겨우 한 7개월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성인과 갓난아이를 비교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근데 지난 7개월 만에 가맹점이나 결제액의 속도는 굉장히 늘고 있다. 그래서 네네. 가맹점이 이미 15만 개가 돌파가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결제 금액도 지금 일 평균 1억이 넘어섰는데요. 네네. 이게 뭐 10배가 넘은 거죠. 그래서 아.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저희들이 그 가맹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음. 그다음에 공적 자금도 제로페이로 집행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네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저는 뭐 금년 연말이면 적어도 일 결제가 몇십억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예, 예. 아, 제로페이 쓰면은 40% 소득 공제해 준다. 이런 그 법안이 지금 발의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그렇습니다. 통과가 예. 안 되고 있고 또 국회 상황이 좀 그래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예, 네. 말씀처럼 지금 국회 파행 때문에 네. 지난 3월에 제출된 조세특례 제한법 이게 계류 상태인데요. 네. 뭐 저는 최근에 또 저 5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네. 국회를 정상화하는 거에 대해서 뭐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네. 되면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의 벼랑 음.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돕는 일이니까 네. 당연히 저는 통과가 되지 않겠는가. 네. 그야말로 민생이 살아야 지금 뭐 정치도 사는 거니까요. 네네. 그렇게 국회에서 잘 처리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바라보는 국민들도 답답하긴 한데요. 지금 국회 이야기를 하셔서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최근 예. SNS에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관련 글을 종종 올리시는 것 같아요. 네, 어제도 독재자에 부역한 공안검사의 길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이걸 어떤 맥락으로 저희들이 해석하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네.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뭐 수석 대변인이다 이런 네네. 표현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뭐 50 정권은 독재 정권이었잖아요. 전두환 정권은. 네네. 뭐 그럴 때 이 공안 검사는 명백히 독재 협력하고 음, 독재를 실현하는데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네네. 그렇게 보면 어떻게 그러면서 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가?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독재라고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정치에 있어서 네네. 뭐 이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네네. 저는 일정 검도가 있지 않는가. 음. 따지고 보면 뭐 저는 그 황교안 대표 본인부터 네. 과거에 그런 이 독재 협력하고 네. 독재를 실현한 점에 대해서 네. 저는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만 보면 많은 분들이 동의를 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 황교안 대표가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차기 대선 후보군에서 고공행진 중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저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런 해석은 과도합니까? 지금 뭐 현 정부가 아직 임기의 절반도 안 넘었고요. 네네. 아직 대선이 뭐 3년이나 남았는데 저는 네. 오히려 그런 거를 대선과 관련해서 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정책으로 돌아와서요. 네. 미세먼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네. 서울시가 지난 4월에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를 출범시켰는데 시장님이 본부장을 지금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메르스가 왔을 때도 사실 메르스 대책본부장으로 네. 그때 말하자면 뭐 중앙 정부가 사실 대책을 잘 못 세울 때 네네. 서울시가 그때 앞장서서 해결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로 네. 이게 고농도 미세먼지가 음. 사실 거의 재난 상태나 다름없다. 네. 그래서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네. 이런 일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미세먼지 재난 대책 본부장을 제가 자임하고 나선 것이죠. 네. 오늘 서울시청에서 이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 포럼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인사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12월부터 3월까지는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제를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예예 또 예. 5등급 차는 이제 서대문 안에서는 못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차를 이용해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서울 도심 네. 이른바 사대문 안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차량을 5등급으로 나눠서 배기가스가 심한 네네. 5등급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겠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그런 차량을 가진 분들이 네. 실제로 통행을 못 하냐? 그건 음. 아니고요. 그 사이에 교체를 하거나 네.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네. 이렇게 달아드리는 거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 6개월 동안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과정에서 음. 생업에 종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서울시는 이미 뭐 미세먼지 연구 정책 자문단도 꾸리고 있고 네. 미세먼지 통합 연구소도 만들었고요. 네.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국제 포럼이 지금 35개 도시가 이번에 참여해서 네. 특히 중국의 경우에 역대 최다인 16개 도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 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뭐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는 네네. 오히려 협력해서 어쨌든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네. 중요하니까요. 네. 이번 기회가 저는 그렇게 협력의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그런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님 그 광화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한애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해 놨는데 이걸 철거하라고 해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이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광장은 모든 시민의 것이죠. 네.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고요. 네네. 대한애국당은 뭐 어떤 정치적 이해를 앞세워서 지금 시민의 광장을 국민의 광장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사전에 신청하는 절차도 없었고 음. 뭐 그냥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네. 행정 대집행 계고서를 교부를 이미 했고 네. 그리고 자진 철거를 지금 권유 중인데 네. 뭐 이게 안 되면 강제 철거라는 최후 방법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강제 철거를 구체적으로 좀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글쎄요, 뭐 그것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뭐 어떤 사고 없이 네네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시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예. 이 다음 주 토요일로 예정된 서울 퀴어 퍼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건 뭐 매년 있었지만 이 정치권에서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서울시청 광장은요 네.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누구든 설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네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성소수자 문제는 사실 헌법의 그 평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누구나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것은 뭐 행정기관이 하라 말라 이렇게 할 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일이요. 이 예예. 노무현 대통령 10주기지 않습니까? 예예. 이맘때가 되면 더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요. 내일 봉하마을 가시죠? 예, 제가 네. 갑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분은 그야말로 어떤 뭐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음. 그야말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 뭐 네. 이런 걸 주창하셨죠. 네네.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런 그분의 정치적 어떤 유산이라고 할까요? 네. 그 비전이 아직도 저는 완전히 우리 땅에 실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꿈을 비전을 우리 모두가 네. 이러한 10주기를 맞이해서 네. 더욱 실현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무현의 꿈과 비전 잘 구현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앞으로 그 시장님은 어떤 구체적인 좀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말 우리 사회가요, 네.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불평등한 국가입니다. 네. 저는 이러한 불평등을 정말 그 평등한 세상으로, 네. 그다음에 지금도 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부패한 사건들이. 네네. 저는 보다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하신 게 이 기록 정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울시는 지난 15일 날 네. 서울 기록원을 개관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거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기록을 네. 한다는 것이 네네. 이것도 공정함의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번에 예, 예. 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